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주장과 잃어가기 시작하는 이제 초입에 불과하다는 주장, 이 두 가지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어제 인도량에 대한 너무나 아쉬운 결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했었을 때 더 격한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도량 결과에 대한 저의 어떤 회고, 그리고 저의 인도량이 좀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보다 많이 빗나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도 게시물을 좀 드렸어요. 하지만은 틀렸구나, 맞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그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사점들, 그럼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에 4번을 맞이하게 되는 인도량 발표일, 변동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번 4분기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게시물을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앞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결과는 이미 나왔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연구도 하고, 어떻게 주가에 또 우리가 투자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봐야 되잖아요. 자, 잃을 것이 없다, 더 이상. 너무나 폭망에 가까운 2025년도 그 피날레를 정말 2025년 4분기 인도량이 만들어준 것 같긴 합니다. 49만 5천 대 대비해서 거의 7만 8천 대, 그러니까 8만 대가 이제 덜 팔렸다. 자, 거기다가 1분기, 2분기, 3분기 전체적으로, 3분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165만 대도 나오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2026년도 정말 2025년도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정말 폭망 중에서도 폭망에 가까웠다. 더 이상 나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잃을 것도 없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잃어가는 그 초입에 불과해.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만만치 않으실 것 같긴 해요. 특히 지금 4분기 실적, 이제 인도량이 끝났는데, 이제 1월 28일, 이제 미국 시간으로 정해졌잖아요. 실적 발표가. 자, 너희들 그러면 그렇게 잃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 진짜 잃을 것이 없는 것이야. 실적 발표 결과 나와가지고, EPS가 엄청나게 안 좋게 나오고, 지금 분위기 보면 4분기, 작년도 4분기보다, 그러니까 반의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4분기가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전기차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 70%는 차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EPS의 기여도 역시도 60%가 넘어갑니다. 70% 가깝게 예전에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너희들 이거 적자날 수도 있어. 4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스멀스멀 또 공포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탄소 크레딧으로 7천억에서 8천억 가까이.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 보통 한 대당 6,000달러에서 7,000달러 정도의 이제 순이익을 보통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8만 대 가깝게 이제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8천억 달러. 그리고 연구개발비를 지금 이제 거의 수천억 플러스를 매 분기마다 시키고 있어가지고 이거 다 합치면은, 참고로 2024년 4분기 때 약 2.7조 원 있네요. 3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이 났어요. 이것저것 다 빼고 거기다 영업 마진도 조금 안 좋을 경우에 이거 적자 날 수 있어, 너희들. 설령 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EPS가 다시 업데이트가 될 건데, 작년도 0.66달러의 갭 EPS, 0.72달러였나요? 이 농갭 EPS가 사라지고 거기에 반의 반토막이 나는 EPS를 이제 가져갈 건데,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으로 저는 보냐면은, 이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테슬라의 주가가 PER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PER이 이제 EPS가 1달러 수준입니다. 갭 EPS 기준으로. 그럴 경우에 그냥 이제 주가가 PER이 되는데, 아무리 미래 가치에 대한 펀더멘털이 높다 하더라도 PER을 500달러 도전, 그럼 PER이 500이 되는데 1월 말 지나가게 되면은 과연 이것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아무리 테슬라가 미래 펀더멘털이 높다 하더라도 PER을 300 이상 주는 것도 지금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테슬라가 PER이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기관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것을 참고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PER이 만약에 20이다 30이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낮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PER이 1000이다 2000이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PER이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주가 흐름에 있어서도. 그래서
일단은 냉정하게 봤을 때 PER이 너무나 높게 형성되는 거. 야, 너희들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지금 주가에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를 잃어가기 시작하는 이제 초입이라고 보는 주장에 있어서는 이제 아직도 이것이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월 28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커질 것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에 대한 펀더멘털 충분히 인정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떨어질 거리가 더 많이 남아 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꽤 설득력이 있다고도 보여져요. 자, 저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느냐. 물론 이제 PER도 너무나 높아지고 회사가 이거 지금 뭐 휘청휘청 하는 거 아니야? 적자가 될 수도 있는 거네, 분기마다. 이건 정말 큰일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와르르 테슬라의 미래 펀더멘탈마저도, 야, 이거 아무리 좋아도 미래가, 이거 현재가 지금 너무 안 좋잖아. 이게 하물며 이게 적자까지 만들어냈어. 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까지는 그래도 낮게 보고 있다는 부분. 자, 그래서, 실적이 너무나 안타깝지만은 미래 사업에 대한 준비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이 부진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지금 440달러대, 지금 438달러인가요? 이 주가를 최저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 여기서 더 뭐 그 아래가 425달러인가 또 지지 라인이 또 매우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잖아요. 그때가 더 빠질지 뭐 380달러를 다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어제 꽤 눈여겨봤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인도량 발표가 어제 있었는데, 거래량을 봤습니다. 거래량이 물론, 이제, 월요일 날, 프리장에서 거래량이 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기준으로 8,500만 건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너무 낮은데. 인도량 발표 때의 그 관심에 비해 가지고는. 그래서 2025년 1분기, 2분기, 3분기에 거래량을 봤는데, 1억 2천만 주. 1분기 때, 2분기 때 1억 2천만 주, 3분기 때 1억 3,700만 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프리장에서 거래량이 좀 높아진다 하더라도 1억 주가 거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낮았던 2025년 4분기 인도량 발표 당일이었다. 그 거래량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테슬라의 미래 사업에 대한 그 가치, 그리고 그것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계속 입증해 내고 있다. 그 속도가 조금 느리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더 시장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그 중요도가. 그래서 어제 거래량은 일반적인 거래 평일날의 거래량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다. 오히려 평일날에 어떤 이슈가 있을 경우에 거래량이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너무나 역대급으로 낮았던 거래량. 그래서 인도량에 대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확실히 조금 이제 떨어지는 건 아닌가. 특히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유추해 본다. 1월 28일 날 실적 발표 그 당일에 주가 변동성이라든지 거래량 역시도 이번 인도량 발표 당일의 결과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분기의 실적 발표 때보다는 거래량이 적을 수 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테슬라 투자자 분들에게는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될 수 있는,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에너지 사업이 14.2기가와트 아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량 발표 때 에너지 사업의 디플로이먼트가 같이 나오는데, 에너지 사업이 13기가와트 아워 이상, 14, 15까지 나와준다면 너무나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14.2기가와트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기가와트 아워가 늘어났어요. 근데 1기가와트당 이제 매출액이 약 3억 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추산을 했었을 때 3분기 때 참고로 34억 달러의 에너지 사업 전체 매출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산을 해보면은 약 2억 7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 이게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3.2기가와트 아워의 에너지 사업의 성장으로 말미암아서 약 이제 보통 마진 한 30% 정도 된다고 봤었을 때 3천억 원이 넘어가는 추가 어떤 EPS의 기여를 에너지 사업에 해준다. 그래서 저는 적자에 대한 그런 우려는 이 에너지 사업이 조금 이제 막아주었다.
저는 에너지 사업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테슬라의 전체 펀더멘탈, 미래 사업의 가치를 한껏 높여주는 보이지 않는 영웅이 에너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제의 2.5%대의 주가 하락으로 막아주었던 것도 에너지 사업의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에너지 사업이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는 것은,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로보택시 사업, 그리고 FSD 사업도 에너지 사업의 성과 같은 그런 EPS 의미 있는 숫자로 찍혀줄 수 있는 날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올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심어주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너지 사업을 늘 보이지 않는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주가가 10에서 20%더 빠질지언정 주가가 저는 작년도에 210달러까지 떨어지는 그런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것이, 특히 에너지 사업이 2026년도에 열일을 해줄 것이라는 부분들이, 이게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지 않는 이상은 지금 상승의 흐름을, 에너지 사업의 성과가 계속 올라가는 이 흐름을 꺾기는 어렵다고 봐요. 계속 연도별로, 분기별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계속 복리단계로 이것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장에서도 지금 계속 주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연결 회로가 돼가지고 테슬라의 미래 사업에 대한 가치와 신뢰도 같이 심어주고 있는 것인데, 인도랑 당일 발표에서 또 다른 감초 역할을 했던 것이 에너지 사업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 잃을 것이 조금 더 남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잃을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쪽에 저는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고, 테슬라가 만들어 나가는 현재 미래 사업의 호재들이 여전히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연말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500달러 넘어가지 못했는데, 저는 1분기 때 하나하나 스멀스멀 주가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적어도 1월 말까지, 실적 발표 전에도 한두 개 정도 좀 큰 게 나와 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초입이라고, 이제 주가가 300달러도 무너지고 300달러 초반대까지 가가지고 200달러 때까지 가고, 그런 어떤 우려를 하면서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투자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지금 7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주가가 빠졌잖아요, 테슬라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차트 분석, 지표들, 이런 부분들도 과매도 구간이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라도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진 않을까 하는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주가 향방은 그래도 조금 안정감 있게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호재들을 만났을 경우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주가에는 반영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계속 테슬라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호재들을 스멀스멀 실적 발표 전에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계속 조금씩 상쇄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봄직하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를 해 나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을 둘 필요도 있고, 지금부터 진행을 해도 저는 늦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